유해진 씨와 박지윤 씨, 유지태 씨, 전미도식으로 장항준 감독님이 무대로 등장을 하셨는데요. 함께 인사부터 드릴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리해 주시죠. 마이크가 의자 위에 있습니다. 자, 유해진 씨부터 오늘 추위에도 불구하고 많은 귀한 발걸음 해주신 기자님들께 인사 부탁드릴까요? 예, 진짜 아침 이른 시간에 저희 영화 이렇게 관심 갖고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 왕가 사는 남자에서 엄홍도 역할을 맡은 유해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지윤 씨. 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리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왕가 사는 남자에서 이홍희 역을 맡은 배우 박지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유지태 씨. 네, 안녕하세요. 네, 왕과 사는 남자에서 한 명의 역할을 맡은 배우 유지태입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왕가 사는 남자에서 매화 역을 맡은 배우 전미도입니다. 반갑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세요. 저는 왕가 사는 남자 감독 장항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독님, 어떤 영화일지 진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시거든요. 영화 네. 왕가 사는 남자 어떤 작품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아, 예. 이 작품은 이제 강원도 영월을 배경으로 하는데 거기에 이제 유해진 씨를 위시한 영월 마을의 촌락에 조그만 촌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예요. 그 흥도라는 인물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저 한양에서 뭐 어떤 변이 생겨서 이제 귀향을 누군가 오게 되는데 그 귀향 오게 되는 사람을 기대 반 설레임 반 기다리게 되는 이 마을 사람들의 얘기고 그리고 중요하게 보이는 거는 뭔가 이렇게 이 촌장과 어몽도라는 촌장과 그리고 오게 되는 단종 이용희의 우정에 관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처음에 제안을 받고는 좀 많이 망설였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영화계 사정이 그렇게 좋지도 않고 그리고 사극이라는 좀 특수성 때문에 많이 좀 망설였었는데 단종을 생각해 보니까 다뤄본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해보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이제 집에 얘기를 했더니 네. 하라고. 네, 명이 내려와서 촉이 좋거든요, 그분이. 그렇죠. 그래서 엄청나죠. 하라고. 네. 그래서 그럼 해야겠다. 네. 그러니까 원래도 잘 나가는 사람 말 듣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경험하는 거 조금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조금 뭐랄까 신선한 캐스팅, 그 진짜 연기 잘하는 배우분들을 모시고 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같이 이번에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보통 저는 점집에 안 갑니다. 네. 궁금할 때. 집에 예. 사모님에게 네. 대한민국 영화 누적 관객 수 1위 배우입니다. 네. 박수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아유, 네, 고맙습니다. 자, 유해진 씨 진짜 어마어마한 기록을 갖고 계시는 배우인데 사실 유해진 씨의 영화를 보면 관객들의 마음이 유해진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알고 계셨어요? 몰랐어요. 네. 오늘 이 자리에서 새롭게 알게 되는 게 많은데 이 작품을 선택한 이유 좀 여쭤볼게요. 예, 아까 그 감독님이 처음에 얘기했듯이 그런 이유에서였던 것 같아요. 그 저희가 이제 흔하게 익히 알던 그 역사 속의 그런 단종 얘기뿐만이 아니라 역사 책에는 사실 그가 유배를 가서 어떻게 누구를 만나고 어떤 관계였으며 이런 게 사실은 역사 책에는 없잖아요. 그런 면을 그린 것, 제가 보필을 하는데 그 보수주의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보수주의인과 또 왕과의 그런 우정이나 그 안에 녹아 있는 그런 사람 얘기가 있어서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예. 찢었네. 보자마자 사실 저 사진 말고 예. 진짜 제가 봐도 진짜 역사책에 나오는 그 사진이 있어요. 있죠. 예, 전 그거 다른 분이 보내줘갖고 봤는데 와 저는 제 손 보고 알았어요. 아 나구나. 네, 진짜로. 아니 근데 진짜 국사 쪽에서 봤다는 분들도 꽤 있어요. 이 정도면 진짜 조선시대 사셨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엄흥도라는 인물입니다. 원래 엄흥도를 알고 계셨는지도 궁금하고 특별히 좀 캐릭터를 위해서 준비하신 게 뭔지. 전 사실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몰랐었어요. 근데 그 제가 아는 지인한테 무슨 영화 하냐고 그래서 단종을 모셨던 그랬더니
그분이 엄씨였었거든요. 어몽도 얘기냐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그 엄씨 집안에서는 되게 그 큰 게 모시는 그 조상님이라고 그래서 그 정도구나.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관심을 갖게 됐는데요. 그 어몽도를 위해서는 뭐 그게 특별한 게 없고 그 이 시나리오에 그려진 그 인물의 그때 당시에 감정이 어땠을까를 되게 많이 생각하려고 그 안에 들어가 보려고 되게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 무대가 이제 실제 유배지도 영월이고요. 예. 영월을 많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 장릉이라고 그 또 단종 그 능에도 이렇게 가면서 되게 좀 많은 그 영감을 얻으려고 했고요. 그리고 또 장릉 앞에 그 어몽도님을 그 기념하기 위한 그 동상이 있는데 너무 리얼하게 그 눈빛이요. 그래서 사실 끝까지 제가 그 눈빛을 기억하려고 되게 동상도 되게 저한테 많은 영감을 주고 그랬던 것 같아요. 두 장의 스틸이 전혀 다른 눈빛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자, 우리 박지훈 씨 약한 영웅에서 이번엔 비운의 왕으로 돌아왔는데 단종이 사실 이렇게 많이 알려진 역사 속 인물이기 때문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 더 섬세하게 또 고민이 많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부분 좀 고민을 했고 어떻게 준비했는지 좀 물어볼게요. 네. 역사적으로도 많이 이렇게 자세히 알려지지 않은 이제 단종이다 보니까 대본을 보면서 되게 순수하게 접근하고자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실 어린 왕 노선군이 이런 감정, 이 어린 나이에 이런 감정을 겪었으면 어땠을까? 순수하게 많은 고민을 하려고 하지 않았고 정말 이 어렸던 이 사람이 이런 공허함과 무기력함을 어떻게 표현할까? 어떻게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었을까? 네, 이런 고민들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박지훈 씨는 이번 영화를 준비하면서 리딩과 사는 남자였다고 들었어요. 리딩을 정말 많이 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감독님이랑 리딩을 진짜 수없이 많이 했었고요. 이 노선군의 목소리 톤이라든지 말투 혹은 자세 뭐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상의를 했고 하나하나씩 틀을 잡아 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또 열심히 준비하는 모습이 기특하셨을 것 같은데 감독님 사실 특급 만남이거든요. 유해진 씨와 박지훈 씨의 네. 만남. 네. 어떻게 두 분을 생각하셨는지 좀 여쭤볼게요. 일단은 처음에 이 어몽도라는 역할이 있었을 때 저뿐만 아니고 우리 제작자 분들도 그냥 한 명밖에 안 떠올랐다고 해야 되나요? 네, 왜냐면 유해진 씨는 굉장히 인간적인 면을 보여준 되게 내추럴한 연기를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쵸. 그런데 확실히 어떤 작품들에서 보면 깊이가 있어요. 어떤 씬들에서 이걸 두 개 다 갖고 있는 인물이어야 돼서 유해진 씨는 당연히 이제 우리한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분이었고 그 다음에 이 단종 역할, 어린 단종 역할은 이제 저는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이 박지훈 씨를 잘은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누가 약한 영웅을 봐라. 약한 영웅을 봐라. 그래서 봤더니 그 연시은이라는 역할이 연시은, 네. 단종이다. 단종이다. 이렇게 나약하지만은 않은. 이 영화에서도 그렇게 나약하게 그려지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나약하지만은 않은. 그리고 그 안에 그 내공의 힘이 있는 그런 인물이 저런 눈빛을 가진 배우가 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연락을 했는데 너무 살이 찐 상태로 나타나가지고 그때는 많이 놀랐던. 그때는 이제 다른 작품 때문에. 이상입니다. 아니 근데 두 분이 현장에서 그게 느껴졌어요. 서로를 신뢰하고 너무 좋아하셨어요. 두 분이. 그걸 좀 직접 여쭤볼까요? 인간적으로. 어떠셨나요? 호흡. 저는 되게 고마워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도 약간 좀 그런데 박지훈 씨가 그러니까 저한테 그 영향을 준 게 상당히 많아요. 되게 어떨 때는 되게 안쓰럽게 동정이 가기도 하고, 자 그런 모습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도 진짜 잘 몰랐거든요. 근데 하면 할수록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어쩐 그 슬픈 장면도 있는데
아마 그 박지훈 씨여서 아마 제가 그런 연기가 나오지 않았나 될 정도로 너무 고마운 존재예요. 저한테. 아유, 지금도 사실 네. 이게 선배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지훈 씨 눈이 촉촉해지고 있어요. 네. 네. 어떠셨나요, 박지훈 씨? 사실 제가 감히 뭐 선배님을 입에 올리기가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죄송스러운데 자꾸 그 여운이 자꾸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선배님이랑 연기하면서 되게 아버지를 봤다면 이런 감정이지 않았을까, 이런 눈이지 않았을까라는 또 그런 생각도 하고요. 너무 아련하고 그립습니다. 그 감정들이. 참 그 연기도 제가 진짜 깜짝 놀랐고, 왜냐하면 굵은 연기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서도 되게 놀라웠었고, 그리고 그것뿐만이 연기뿐만이 아니라 이제 제가 그 영월 그 촬영장이 그 분장차에서 저 촬영 현장까지는 한 2km가 돼요. 근데 저는 좀 약간 걷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 시간 분장 받고서 이제 현장까지 이렇게 가는 동안에 그날 뭐 할 거를 좀 생각도 하고 뭐 대사도 한번 읊어보고 저 강가였었는데 가다 보면 이렇게 딱 쫓아와가지고 저 같이 걸어도 될까요? 그래서 그래. 그래서 같이 걸으면서 이제 작품에 대한 얘기도 하고 또 뭐 다른 그 잡다한 얘기도 하면서 참 괜찮은 친구구나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 사람도 있고 생각도 좋고. 예, 예. 정말 그래서 정이 되게 많이 쌓였었어요. 예. 진짜 홍이랑 흥도가 되었네요. 그곳에서. 이 사실 한명회가 강렬하면 강력할수록 이 두 분은 더 끈끈해질 수밖에 없었을 것 같은데요. 자, 사실 아시겠지만 유지태 씨는 뭐 원조 밀크남, 그렇죠? 그리고 원조 두부상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번에 전혀 다른 180도의 다른 모습인데 한명회가 사실 수많은 작품에서 이미 나왔기 때문에 맞습니다. 부담도 되셨을 것 같아요. 좀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일단 우리 감독님과 제작진 분들을 만났을 때 다른 한명회를 좀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말씀을 좀 하셨었고 시나리오를 보는데 그 굵은 어떤 에너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번에 이 작품을 함께 참여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한명회가 이전에 알려진 한명회는 그 수양대군 옆에 어떤 문무관 역할을 했고 교묘한 책략가 역할을 해서 비주얼적으로 좀 나약해 보이기도 하고 좀 책략가의 느낌이 훨씬 더 강조됐었는데 이번 한명회는 좀 풍채도 좀 크고 멋있는 어떤 한명회 그 여성들에게도 매력을 어필할 수 있는 그런 한명회를 그리고 싶었습니다. 네. 아니, 진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게 지금까지 본 한명회 저도 많이 봤지만 가장 멋있는 한명회가 탄생을 한 것 같아요. 네. 네, 뭐 당연히 이제 유지태 씨니까 제가 유지태 씨는 우리 서로 유지태 씨 아마 20대 때 처음 뵙고 저도 뭐 30대 막 이제 되기 전에 뵀었는데 언젠가 작품을 꼭 하고 싶었거든요. 저야말로 정말 우리 장항준 감독님을 너무 사모하고 있었고 네. 그리고 한국 영화의 상징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정말 너무 기대가 됐고 이번 작품으로 함께 참여해서 너무 기쁘고 정말 결과까지 잘 만들어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잠깐 제가 부연 설명을 한 명의 캐릭터에서 네. 해드리자면은 사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영화나 드라마에 나왔던 한명회에 대한 캐릭터 기록들은 다 후대에 한 200년 후에 간신으로 역적으로 규정지어진 한명회를 상상으로 만든 거고요. 그리고 실제 당대의 기록은 굉장히 건장하고 무예가 출중했다는 기록이 당대의 기록 유일하게 하나가 있고 이 사람이 원래는 그 조선의 개국공신의 후손입니다. 굉장히 큰 사대부 집안의 후손이고 그래서 그런 점을 저희가 착안해서 그렇다면 굉장히 기골이 장대하고 그리고 굉장히 신념이 있는 인물일 것이다. 잘못된 신념일지언정. 네, 그렇게 캐릭터를. 그 유지태 씨가 최신 기술을 활용하셨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예, 그 한명회를 처음에 GPT에 물어봤는데, 네, 좀 고증도 좀 해야 되고 좀 명확하게 파악을 좀 하고 싶어서,
네, GPT나 이제 AI한테 물어봤는데 수양대군 뒤에 아주 건장한 모습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이렇게 그리는 게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한 명의 외에 우리 왕과 사는 남자를 제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는데, 우리 장항준 감독님이 그 서민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감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서민의 그 애정과 연민이 듬뿍 느껴질 수 있는 영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개인적으로 왕과 사는 남자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전미도 씨 사실 뭐 스리생에서는 송화, 그리고 왕사남에서는 매화, 예, 모두 다 향기로움, 예, 그런 역할이신데 이번에 첫 사극 도전이셨죠? 어떻게 준비를 하셨나요? 네, 그 매화는 단종에 관한 기록에서 그 궁녀들이 단종이 유배를 갈 때 따라 나섰다고 하는 그 기록이 있어요. 그 궁녀들을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호위무사는 아니지만 어쨌든 유배를 같이 함께 자처해서 갔다는 것이 목숨을 걸고 갔다고 생각해서 그런 호위무사와 같은 마음으로 홍의를 보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단단한 결이 스틸을 통해서도 굉장히 느껴지는데요. 사실 전미도 씨 같은 경우는 케미가 사는 여자로 활약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늘 함께했던 분과 케미가 엄청났었는데 홍이 우리 박지훈 씨, 그리고 특히 흥도 유해진 씨와 이번에 엄청난 케미를 보여주셔서 감독님께서 베스트 커플상 후보로 올리신 걸로 알고 있어요. 어디에 올리셨는지 모르겠는데, 예, 어떠셨나요? 케미 좀 여쭤볼까요? 그 처음에 저희가 그 대본 리딩을 할 때 감독님께서 그 매화가 어떤 전형적인 궁녀의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좀 인간적인 면들도 좀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단종을 보필하기는 하지만 그 극 중에서 사실은 거의 제가 대사를 하고 만나는 인물은 흥도거든요. 그래서 그 흥도가 자꾸만 예상치 못한 어떤 상황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매화도 이전에는 보여지지 않았던 혹은 자신도 몰랐던 어떤 감정들이나 그런 면모들이 이렇게 불쑥불쑥 튀어나오면 그게 좀 인간적이지 않을까 생각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이제 현장에 갔었는데 그때마다 혜진 선배님께서 그 즉흥에서 그 리액션으로 그 제 아이디어들 다 받아주셨어요. 그러면서 씬들이 좀 많이 풍성해지고 또 거기서 코믹한 요소도 나오고 했었는데 아마 그걸 보고 감독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게 아닌가. 네. 야, 유해진 씨 어떠셨나요? 전미도 씨와의 호흡. 예, 그 진짜 그 시나리오에는 그 둘의 관계가 어떻다라고 이렇게 표현되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근데 진짜 많이 준비를 해오세요. 그래서 저 선배님 저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요? 너무 좋죠. 뭐 그래가지고 만들어진 게 그 둘의 관계가 그게 아마 그 참 되게 그 고민을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하는 분이구나를 많이 느꼈어요. 예.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이 너무 좀 전 뭐 아직 전체는 안 봤지만 본 분들이 되게 그런 게 너무 잘 살았다고 그래서 전미도 씨가 참 진짜 많이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네네. 각각 케미와 관계성이 또 이 작품, 이 영화의 볼거리가 될 것 같은데 박지훈 씨는 특히 전미도 씨와 씬들이 정말 많았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제가 사실 친누나가 없지만 정말 친누나가 있었더라면 이렇게 제가 이런 상황이었더라면 이렇게 보살펴 주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누나가 생겼네요 이번에. 네. 왕가 사는 남자를 통해서. 자, 특히나 지금 SNS 상에서 이준혁 씨와 숙부와 조카 사이라고 반응이 폭발적이에요. 예, 보셨나요 혹시 지훈 씨 그 반응? 아니요, 보지는 못했습니다. 못하셨어요? 네. 우리 뭐 이 자리에 함께하진 못하셨지만 이준혁 씨한테 한마디 이 자리 빌려서 숙부님한테. 네, 저의 뜻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숙부님과의 또 케미도 기대해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셨지만 영화를 보면 너무 반가운 분들이 나오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감독님?
네, 그 저희가 이제 그 영월 군수 역에 이 박지환 씨, 박지환 배우님이 사실은 의뢰를 드렸는데 하실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같이 하시기로 하셔서 사실 그 박지환 배우가 하는 영월 군수가 제가 박지환 씨한테 그런 얘기를 말씀드릴까요? 아주 귀엽고 덜 유해한 탐관오리였으면 좋겠다. 네, 당신이 가진 장점을 잘 살려줬으면 좋겠는데 딱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 해주신 것 같고, 그리고 뭐 우리 금성대군의 이준혁 씨도 사실은 뭐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캐스팅 제안을 수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했고, 그런 금성대군의 어떤 그 올곧고 어떤 그 어떤 정체적인 왕족의 그런 어떤 귀티가 필요했어요 저희는. 그래서 그리고 또 그 안에 에너지도 필요했고, 그 이준혁 씨도 너무 잘해 주셨고, 그리고 또 안재홍 씨, 예, 안재홍 씨는 정말 이건 안재홍밖에 못하는 역할이구나 하는 그런 노릇골 촌장 역할을 했었는데 안재홍 씨는 정말 재밌게 촬영했던 것 같아요. 네, 이게 뭔가 자꾸 만들어 와요. 근데 그런 것들이 감독으로서 되게 고마운 일이고, 그런 것들이 저희가 편집을 하면서도 스태프들하고 같이 보면서도 정말 다 잘한다, 다 너무 잘한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시대적 고증이 굉장히 필요했던 작품인데 그 과정을 좀 짧게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저희 당연히 이제 시나리오 그 기획 단계에서부터 이제 자문해주는 역사학자 교수님들이 몇 분 계셨고요. 각자 달랐어요. 한 분은 분야가 다 다르시고, 어떤 분은 풍속사 쪽에 잘 아시고, 어떤 분은 이렇게 역사가 되게 세분화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각자 이렇게 저희가 뵙고 또 계속 질문하고, 계속 페이퍼로도 또 직접 대면에서도 계속 자료들을 얻어냈었고, 그리고 저도 아까 잠깐 제작기 영상에서도 나왔지만은 그 교보문고 뭐 이런 데 가가지고 풍속사 진짜 조선시대 사람들은 몇 시에 일어났나, 평소에 쉴 때 뭐 했나, 여름엔 뭐 먹고 점심엔 뭐 먹고 저녁에 뭐 먹었나, 밥은 양은 어느 정도 됐었나, 이런 것들이 그런 걸 연구하신 분들이 또 계세요. 그래서 우리 서민들, 광천골 사람들, 영월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또 중요하게 표현하기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이것들을 이 역사의 이 크게 줄들이 돼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비어 있어요. 디테일한 것들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간극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 어떻게 이야기로 메울 것인가, 뭐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미술 쪽에서도 뭐 의상, 뭐 분장 이런 분들도 요즘에는 잘못하면 큰일 나요. 뭐 네티즌들이 가만히 안 있습니다. 다 비교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어찌 보면 그 복식사나 역사학자들만큼 공부를 하고 시작을 하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굉장히 저도 새로웠고, 그리고 저희가 의상을 전체를 다 제작했거든요. 이게 사실 굉장히 회사 입장에서는 돈이 많이 드는 일인데 저희가 이제 그걸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다른 분 출연료를 좀 깎고 그쪽에다 좀 돈을. 지금 유지태 씨를 쳐다봤는데요. 아닙니다. 아무튼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네, 얼마나 고민이 깊으셨는지가 지금 말씀 중에 막 느껴져요. 그 영상에서 보니까 지훈 씨가 또 가고 싶어요, 너무 좋았어요 하셨는데, 이 강원도 이제 영월의 풍광이 정말 아름답게 느껴지는데 어떤 게 가장 좋았어요? 어디가 떠올라요? 그 유배지가 아직도 전 너무 생각나고요. 딱 거기 있으면 되게 그렇게 쫙 펼쳐지고 그 앞에 바위가 이렇게 딱 이렇게 산이 있는데 정말 그 장소가 주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있죠. 너무 아름답고 너무 마음도 편안해지고, 사실 좀 그런 장소가 주는 힘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장소도 주인공이죠, 사실. 유지태 씨는 어떤 뭐 장소가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아니면 그 분위기? 뭐 종이의 집이라든지 헤드쿼터 역할을 많이 맞아요. 해가지고 혼자 좀 설명하고 그런 따로 계셨던, 따로 있었던 그런 영화나 드라마가 있었어가지고 그 기분을 잘 압니다. 그래서 제 임무에 제 책임과 의무를 다하려고 노력을 많이 기울였던 게 기억납니다. 네, 아마 그 관객들과 같은 마음으로 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화 보면서 많이 느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명절엔 또 온 가족이 함께 웃고 또 마지막에 마음 따뜻해지는 그런 작품이 필요하기도 하고, 또 그런 작품을 또 많이 사랑을 하는데,
들리는 이야기로는 우리 또 감독님께서 이번 작품에 웃음과 감동의 균형을 주기 위해서 이 섹스피어식 구성 방식을 참고하셨다고 했는데 이거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놀랍게도 제가 연극과 출신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예. 스피어의 후예고, 예. 그래서 일단은 그런 어떤 이 역사적 배경 아래서 실제 굵직한 이 쉽게 말하면 힘의 역사와는 상관없는 데서 무대가 시작돼야 된다고 당연히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관객이고 이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그리고 누군가가 내려오게 된다 이런 궁금증. 사실 대부분의 이제 그 섹스피어 극들이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누군가 등장하면서 벌어지는 그렇죠. 이야기들. 그래서 좀 그런 형식들을 그럼 우리가 받아들여지면 좋겠다. 그리고 뒤쪽에 반드시 이 큰 힘의 역사의 줄기는 갈등을 내포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그 죽음을 내포하기도 하고 그 권력 다툼을 내포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사실 뒤쪽은 굉장히 그 중요한 그 어떤 힘의 대결들이 펼쳐지는 것들이라서 좀 클라이맥스를 주려고 뭐 뒤쪽에 많이 몰아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유해진 씨 촬영을 하면서 아 이게 섹스피어식 구성 방식이구나라는 게 좀 느껴지셨나요? 그런 거 전혀 못 느꼈고요. 네, 진짜 제가 놀랬던 거는 감독님이 되게 그 유쾌함이 있잖아요. 막 유쾌하시죠. 예, 네. 그래서 촬영 현장 참 분위기가 너무 좋았고 그런데 이제 저희 작품 같은 경우는 유쾌함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면이 있거든요. 그거를 되게 그 섬세하게 그려내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재밌죠. 또 네. 섹스피어 그를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정말 전 놀랬던 게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어떤 그 의견을 제시를 하거나 그랬을 때 그걸 수정하는 그 글의 그 능력이 네, 그래서 아마 그런 섹스피어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제가 현장에서도 깜짝 놀랐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감독님이 지금 바꾼 거냐고. 그래서 너무 그냥 단조로운 그런 변화가 아니라 제가 뭘 제시를 하면은 거기에 덧붙여서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게 전 아주 정말 새로운 면을 좀 감독님한테 볼 수 있었어요. 너무 좋습니다. 네. 지금 강한 신뢰감이 느껴지는데 전미도 씨도 사실 그 연극 무대를 워낙 많이 서셔서 이번에 이 섹스피어식 연출 방식을 이제 느끼셨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저는 배우로서 저 스스로 제 연기에 대해서 좀 의심이 많은 편인데 감독님은 그 배우의 되게 작은 디테일에도 칭찬을 참 잘해주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 긴장하고 있는 배우에게 사실 칭찬을 해준다는 건 좀 여유를 만들어주는 일이거든요. 그 말씀하신 대로 그 현장 분위기가 감독님 때문에 너무 좋아서 모두가 정말 그 오히려 더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사실 현장 분위기가 어땠냐는 질문에 현장 분위기는 장항준이었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분위기였는지 너무나 잘 알 것 같은 항상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네. 근데 일을 했어요. 아이고 당연하죠. 논게 아닙니다. 이렇게 지금 웰메이드 작품이 탄생을 했는데요. 예. 어쨌든 감독님의 첫 사극이라는 거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것 같은데 좀 처음으로 사극 작업해 보시니까 좀 어떠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박지훈 배우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아까 영상에 잠깐 나왔는데 국궁 배우셨다고 하셨잖아요. 그 배우는 과정이 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독님. 네, 첫 뭐 사극. 첫 사극 누군가는 다 처음이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게 사실은 사극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스태프분들이세요. 그분들이 미술 뭐 이런 여러 가지 스태프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분들이 퀄리티를 만들어내는 분인데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사극 경험이 많고 가장 경험이 많으면서도 가장 높은 퀄리티를 낼 수 있는 분들을 어렵게 모시는 것이 저한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일이었고 그리고 그분들하고 계속 어떤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그리고 비주얼적으로 계속 만들었어요. 저희가 마당은 어때야 하고 거리는 어때야 하고 이런 것들을 그 계속 이제 그 비주얼 그 컴퓨터로 계속 만들어 가지고 계속 그것들을 시뮬레이션 하면서 봤던 것 같고 그리고 그 뭐 이런 의상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신경을 썼고 그리고 이렇게 사극이 일이 많을 줄은 몰랐어요. 예, 이제 좀 일을 오래간만에 되게 많이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앞으로
어떤 작품을 해도 작품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이 작품을 통해서 좀 달라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디테일들을 좀 꼼꼼히 챙겼어야 되는 거였던 것 같습니다. 장항준 감독님의 영화 인생이 이 왕사남 전후로 나뉘겠네요. 제발. 네. 자, 우리 박지윤 씨 이용희 역할을 위해서 국궁을 배우셨는데 예, 그 과정을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사실 국궁이 사실 양궁이랑 되게 비슷한 줄 알았어요. 그냥 처음에. 정말 화를 준비를 해서 쏴서 그 관역을 맞춘다라는 그런 고정관념에 박혀 있었는데 국궁 자체가 마음을 비우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쏠 때만큼은 내가 아무런 생각 없이 잡생각 없이 마음을 비웠을 때 탁 손을 놓는다라고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듣고 국궁은 마음을 비우는 일이다 생각하고 그때만큼은 정말 마음을 비우고 계속 연습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수업 때도 그렇고 너무 자세가 이쁘게 잘 나와서 또 칭찬을 해주셨던 또 그런 기억들이 나고요. 그걸 표본으로 삼아서 현장에서 그 모니터 안에 잘 녹아들 수 있게끔 표현을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네. 비움의 동작이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자,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인데 이번에는 왼쪽으로 가봅니다. 중앙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스포츠한국 모신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박지훈 배우한테 두 가지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예고편이나 제작기 영상에서 단종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그 지훈 배우님 눈빛 연기는 뭐 이제 모두 많이 알고 계시는 부분인데 약한 영웅 연시연 때 저희가 뵀었잖아요. 그때는 몸을 좀 불리셨던 상태였던 것 같은데 지금 화면에서 뵈니까 굉장히 좀 말라 있으시고 한 모습이 보여서 체중 감량이나 혹은 또 외형 변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셨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장항준 감독님이 그 끌어오르는 분노를 감추는 어떤 그런 힘이 크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런 연기에 대한 아이디어를 어떻게 좀 얻으셨고 슬픔이나 분노를 표현하시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기자님 고맙습니다. 자, 체중 감량에 대해서 일단 먼저. 네, 체중 감량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거진 15kg 정도 감량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그 어린 나이에 무기력함을 어떻게 외적으로 좀 표현하고자 싶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외적인 것부터 먼저 신경을 쓰다 보니까 당연히 체중 감량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거의 안 먹었던 것 같아요. 네, 또 그런 무기력함과 좀 말랐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조금 너무 안쓰럽고, 네, 안쓰럽고 그런 네, 느낌을 좀 아려 보인다. 느낌, 네. 네, 그런 느낌을 좀 주기 위해서 외적으로 많이 표현을 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분노와 슬픔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아이디어를 좀 가지고 하는지 어떻게 표현을 하려고 하는지. 아이디어는 뭐 어떤 거를 오마주한다든지 뭐 그런 거는 아이디어는 없었던 것 같고요. 어떻게 좀 준비를 하나요? 그런 씬을 할 때는 그냥 몰입했던 것 같아요. 집중했던 것 같고요. 현장에서 감독님이 주셨던 디렉션들이나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네, 하나하나씩 맞춰가고 뭔가 아이디어라는 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대본에 충실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아는 지훈 씨는 뭐 이렇게 분노가 있거나 막 그런 사람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해봐도 근데 그거를 막 끌어올리는데 절제까지 하는 연기가 정말 쉽지 않은 연기인데 그냥 대화를 나눠서 준비를 하신 건가요, 그럼? 네, 그냥 되게 순수하게 접근하고자 했었습니다. 거기도 또 옆에서 본 제가 느끼기에는 되게 기본적으로 되게 에너지가 있는 기본적으로 그게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그 어떨 때는 이게 폭발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거를 갖고 있다가 응축시켰다가 이렇게 그렇게 절제할 수도 있고 그런 능력이 되게 뛰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옆에서 또 유해진 선배가 인정을 지금 해줬는데 또 늘 비워놨기 때문에 또 채울 수 있는 배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지훈 씨가 감량을 했다면 사실 한명회를 위해서 유지태 씨 증량을 하신 거죠? 네, 그 또 제가 다른 어떤 드라마가 또 있어가지고 거기에 잘 맞춰가지고 좀 한명회를 그리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감량과 증량이 지금 함께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마이크. 네, 살짝 왼쪽 뒤쪽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모비스트 박은영 기자고요. 반갑습니다. 되게 작품이 유머러스하면서도 또 감동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저는 감독님이랑 배우님들께 질문 있는데요. 지금 감독님도 그렇고 참여하신 배우님들 모두 너무 많은 작품에서 좋은 연기랑 연출을 보여와 주셨는데 이번 왕과 사는 남자가 자신들이 했던 다른 작품보다 조금 더 특별한 점이 있다면 좀 어떤 의미가 있을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감독님한테 여쭤볼까요? 특별한 점이 있다면? 네, 이렇게 좀 굵직한 얘기를 다뤄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네, 이렇게 굉장히 좀 한편으로는 역사의 입속의 인물들이 나오는 이야기라서 굉장히 좀 책임감, 가볍게 다루지 말아야 한다. 뭐 어몽도 같은 인물 같은 경우 굉장히 가볍게 다룬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영화를 보고 나시면은 아 진짜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훌륭한 사람이구나. 를 느끼게 되시는데 각자 인물들의 캐릭터들이 절대로 이렇게 좀 가볍고 날리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요즘에 한국 영화계가 그렇게 좋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끼리도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자. 우리가 이렇게 좋은 기회로 작품을 들어가게 됐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붐업을 할 수 있는 영화가 돼보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뭘 물어보셨죠? 특별한 이 작품이 근데 지금 다 말씀드렸어요. 예, 말씀드렸네요. 어떻게 보면 네. 책임감을 가진 그 특별함이 있네요. 늘 가지셨지만 예, 네네. 좋습니다. 유해진 씨 정말 다양한 필모를 갖고 계신데 이 작품이 유해진 씨에게 더 특별한 이유? 뭐 지금까지 했던 그 사실 모든 작품이 다 고맙죠. 모든 작품 이제 그런 작품이 있어서 이런 왕가 사는 남자 같은 작품을 또 만나고 하고 있고 그런데 모든 작품이 다 고맙지만 어느 작품은 또 속색이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다른 작품하고 비교했을 때 그 특별함이 있었다면은 전 참 행복했던 것 같아요. 행복한 작품을 하나 만났구나 그리고 또 그 작품을 했구나라는 게 저한테는 아주 영화 뭐 많이 했지만 그런 걸로 남아서 저한테는 아주 특별한 작품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작품만 아니고 또 다른 행복을 줬던 작품이 있지만 이 작품 역시 저한테 되게 행복했던 작품 같아요. 행복으로 기억되는 작품. 네, 박지훈 씨 어떤 특별함이 있을까요? 유난히 저는 더 여운이 길게 남는 작품인 것 같아요. 정말 사람 냄새 나고 작품을 보면서 진한 감동을 얻어가시고 그 역사의 어떤 그 페이지를 저희만의 이야기로 이렇게 그릴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되게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감사하게 너무 행복하게 저도 정말 촬영 임했던 것 같습니다. 행복과 감사네요. 네, 유지태 씨. 네, 저는 새로운 한명회를 그리고 싶었고요. 물론 빌런의 역할이지만 장르적으로만 사용되지 않는 그런 캐릭터로 인물의 깊이의 레이어를 좀 느낄 수 있게끔 노력을 했습니다. 그 열정과 이 노력이 이 관객 여러분들께 온전히 전달됐으면 좋겠고 저희 왕가 사는 남자가 한국 영화의 어떤 제 도약의 부흥의 어떤 역할이 되는 영화가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두가 진짜 같은 마음입니다. 전미도 씨. 저는 매화를 준비하면서 그 궁중예법을 교육을 받았는데요. 그 궁녀들의 어떤 애티튜드나 어떤 소양을 배우면서 궁녀들이 얼마나 그 통제된 곳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드러내지 못하고 절제된 삶을 살았는지를 좀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그 절제된 그 연기에서
홍해를 향한 어떤 그런 감정들을 어떻게 하면 표현할 수 있을까를 참 많이 고민했는데요. 그런 것들이 눈빛이나 뭐 얼굴 표정 이런 것에 많이 담으려고 좀 노력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시간 관계상 질의응답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질문 주신 기자님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쉽지만 이제 끝인사를 드려야 될 시간인데요. 자, 우리 유해진 씨부터 이 영화 왕가 사는 남자는 이렇게 보면 더 재미있다. 약간 그 관전 포인트를 포함한 마지막 인사 부탁드릴까요? 이런 마음으로 봐도 좋고요. 예. 그래서 관전 포인트는 잘 모르겠네요. 예, 여튼 모처럼 진짜 어떤 웃음도 있고 또 감동도 있는 작품이 나왔으면 하는 마음으로 했고 또 그렇게 아마 전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뭐 극장에 오셔갖고 보시면은 극장에 좀 이런 맛으로 오지라는 것도 또 느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지훈 씨. 네, 왕가 사는 남자 서울에 개봉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서 많은 감동과 진한 저희 스토리를 보시면서 많은 감정을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지태 씨. 네, 그 한국 영화 산증인 장은준 감독님, 유해진 배우님, 그리고 박지훈 배우님, 전미도 배우님, 그 외 모든 스태프 제작 여러분들 너무나 수고 많으셨고 저희 영화 공감하고 감동을 줄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응원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말에 역시 연말과 어울리는 수상소감 같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전미도 씨. 저는 저희 영화 왕가 사는 남자가 남녀노소가 정말 다 좋아할 만한 영화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쩌면 이런 시기에 어쩌면 모두가 다 좀 기다렸을 법한 따뜻한 이야기라고 생각되는데요. 극장에 오셔서 정말 시원하게 웃으시고 또 이 영화의 마지막에 묵직한 감동을 드리는 그 여운을 안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많이 찾아와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항준 감독님. 네, 배우님들께서 이렇게 영화에 대한 장점을 많이 얘기해 주셔서 저는 그냥 제 얘기만 잠깐 드릴까 합니다. 올해죠. 이제 2025년 봄에 같이 배우분들하고 스태프분들하고 영화관에서 이렇게 같이 합숙을 하면서 많이 찍었는데요. 또 이렇게 보니까 이분들이 자기 인생의 그 소중한 부분을 저와 같이 해준 게 너무 감사해요. 네, 그거 정말 저한테도 잊을 수 없는 일인 것 같고 부디 이 영화가 좋은 성적을 내서 여러분 같이 했던 그 좋은 시절들을 우리가 아주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짜 한 페이지가 되겠네요. 네, 너무 좋습니다. 행복했던 시간이었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영화 왕가 사는 남자는 2026년 2월 4일 전국 극장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고요. 이제 함께 일어나서 인사드릴까요? 지금까지 영화 왕가 사는 남자 제작 보고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